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 이더리움이 또 2%대 반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 현재 7시 조금 넘어가는데 7시까지도 약세를 띄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더리움 차트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는 돌파 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는 여기만 돌파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7일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시기들은 보통 반등이 상당히 빨리 나옵니다. 특히나 최근 조정이 나왔을 때도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 전만 보시더라도 3일 동안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지만 단 하루 이틀 만에 모두 회복해준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나 어떤가요? 급하게 또 떨어진 만큼 회복도 빨리 돼야 되는데 현재 위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왜 이럴까요? 물론 5일날 고용지표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지지부진한 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더리움의 방향은 어떤지, 그리고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먼저 지지부진한 이유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하는 데는 이슈와 명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한 개 더 있어요. 바로 시장 안에 돈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자, 조건이 이겁니다. 시장 안에 유동성 자금이든 돈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이슈가 있었을 때, 돈과 이슈가 있었을 때 크게 급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자산 시장과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위험자산 시장 안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들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볼 때는 가장 먼저 뭘 볼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을 봐야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원화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화 마켓 말고도 테더 마켓이 따로 업비트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원화로 하지만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자,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원화와 똑같은 개념이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을 보시니까 어때요?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더리움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왜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그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자,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예금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인 부분들이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된다고 해서 그 유입된 자금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돈을 갖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자금들을 모두 주식에 몰빵을 한다든지 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자금들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 지금 제일 밑에 하단에 CEX라고 보이신가요? 이 CEX가 뭘까요? 바로 업비트나 빗썸이나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를 CE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죠. 최근 7일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일간이라고 하게 된다면 최근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횡보하는 시기가 이어졌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위치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 충분히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위치인 건 맞으나 현재 시장의 자금들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CEX, 이 거래소에 있는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구나,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스테이블 코인이
자, 코인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유출되고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이 뭐예요? 비트코인이에요?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성 자산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억비트인 돈들이 예금 통장으로 옮긴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니까 예금 통장으로 옮겨 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엄청난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슈어스, 바로 서클, 테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금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반대로 CEX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은 알트코인 매수 대기 자금으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현금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이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기가 어려웠던 이유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현금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치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상품으로 이동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다가 자세하게 올려드렸어요. 결국 돈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 코인들이 움직이고 상승하는 그런 코인들이 분명히 있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정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정말 1시간, 2시간 내내 풀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자금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이더리움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현금 비중 확보에 더 신경을 쓰고 보수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 최소한의 50% 이상은 남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내일이면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9월 2일 날 이 제조업 고용지수가 나왔고 안 좋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4일 날 또 오늘 밤에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뭐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 혹은 아니면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게 됨으로써 이더리움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매도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실 이 고용지표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기보다는 이미 금요일부터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실 저번 주 목요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7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이후에, 금요일 지표 발표 이후에 87%에서 8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이 화요일날 91%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금요일날 발표됐던 지표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은 도소매 재고 지표, 시카고 PMI, 미시간주 소비자 신뢰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신뢰 지수는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재고 자체에 대한 결과치를 보셨을 때 어떤가요?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게 실제치이고 이전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도소매 재고가 0.1%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PMI는 미국 중서부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이 시카고권 안에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전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폭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물건의 재고가 쌓인대요. 재고가 왜 쌓일까요? 안 팔리니까 쌓이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신뢰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소비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정체되고 있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현상을 나타낸 겁니다. 그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90%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고용지표에 대한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이미 2일날 발표했고 오늘 이제 발표하잖아요. 어쨌든 고용지표 자체가 침체된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내기인데, 자, 지금 보시면 미국 고용주들이 8월 동안 근로자 채용에 대한 열의를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실업률은 거의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고용이 낮게 나올까요?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이미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은요, 이미 발표되기 전부터 시장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왜 시장이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시장의 초점은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금리 인하 횟수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오늘 내용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은 매수를 대기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매수 대기, 자, 대기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니까 또 폴리곤 또 수익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던데 정말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고민되시거나 걱정되시는 것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어떤 게 고민이신지 혼자서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분명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드리고자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부분들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글들을 달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속썩이지 마시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또 상담방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대1로 또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댓글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답변도 제가 바로바로 또 드리고 하고 있지만 이 소통 주고받는 것 자체가 시간이 조금 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방을 또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이분 같은 경우도 현금 이번에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현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뭐 손절을 통해서 확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단타로 드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어저께 이렇게 매도 잡아드렸던 폴리곤, 그죠? 20% 수익 봤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몰려있던 것들 이런 식으로 수익 봐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한 번 더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점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현금 확보를 계속 하셨는데 또 이제 제가 트리하우스를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에요. 또 빗썸 이용하신다길래 트리하우스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업비트 또 운이 좋게 또 상장을 해가지고 또 이번에 거의 80% 이상 또 수익을 보셨고, 자, 여기 8월 28일 보이시죠? 이때 또 74%또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로 한번 보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이랑 보유종목 진단 둘 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구독자방, 지금 보시는 구독자방에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로 해서. 그래서 들어오시면 여기 구독자 대상 필독 공지라고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써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 상담방, 종목 진단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에 링크도 같이 두 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이 링크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또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민 있으신 거 혼자서 막 섞이지 마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도 많이 회복되어 준 흐름들이네요. 역시나 오늘 또 고용지수 나오게 되고 서비스업 PMI가 또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가 저녁 되니까 또 다시 시장 방향이 나오면서 회복해 준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더리움이 또 어떤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또 우리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금리 인하 횟수에 초점을 잡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금리 횟수, 자, 지금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된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는 이 금리 인하 횟수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현재 금리 인하 횟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바로 현재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되는 부분들이죠. 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부분들은 시중에 돈을 푸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겠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횟수는 연 2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중에서 한 번은 9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근데 만약에 연 1회로 줄어들게 된다면 9월 달이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장의 충격을 받고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10일, 11일, 12일, 13일까지 어떻게 보면 9월 중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많게 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돈들이 다시 매수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을 방어해 줍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아까 빠져나간 거 보셨죠? 그런데다가 이 위험자산 시장 안에 들어오는 유동성 자금마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유동성 자금을 이 TGA 잔고, 자 이거는 미국 재무부 잔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 잔고에 돈이 쌓인다라는 건 뭐예요? 돈이 쌓인다는 건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이 사실상 좀 많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이제 전월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발표가 된 저번 달에 발표가 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가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 핸드폰을 우리가 만드나요? 아니죠. 생산자, 공장에서 먼저 만들고 나서 우리 소비자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도 똑같이 어디에 먼저 반영이 되나요? 소비자한테 먼저 반영이 되나요? 아니죠. 생산자한테 먼저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소비자한테 반영되는 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는 부분들이고 저번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받고 그 당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 자 저번 달에 발표하게 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고용지표 나오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것들 잘 대응해 나가야 되고 현금 비중 50% 확보는 해둬야 되겠죠. 그런데다가 현재 TGA 잔고가 올라간다.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흡수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TGA 잔고가 올라가고 영래포 잔고가 올라가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역사 내로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단 한 번도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유동성 자금의 충격, 자 유동성 자금을 엄청나게 흡수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필이면 소비자 물가지수 전후 구간이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대응하자. 자, 잘하신 분들은 알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언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언제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자, 10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현재 재무부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발췌해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었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